자, 다음은요. 미월의 을목입니다. 미월의 을목은 목성에 한기가 있으니 주중에 금수가 많으면 병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금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개수가 투가 나여도 을목이 상하지 않으면 대복이 하다. 이제 미월이기 때문에 수국을 이뤄도 미가 있기 때문에 좀 낫죠. 만약 병화가 투가 나요 용상관하여도 반드시 대부대기하다. 이제 지지가 수국을 이뤘을 때예요. 수국을 이루고 해도 병화가 투가 나면 대부기 할 수 있다. 혹 사주에 화가 많아도 용개수가 넉넉하면 반드시 대부대기하다. 개수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분명하고 운이 북방으로 행하여야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야 한다. 이제 개수가 없는데 운이 북방으로 안 가고 동남으로 가면 어렵죠. 용병화 하면 반드시 이 개수가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윤택하게 하여야 하니 개수와 떼어넣을 수 없다. 이제 병화와 개수를 떼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순한 지지에 넉넉하고 병화는 천간에서 넉넉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아도 용개수가 넉넉하면 대복이 할 수 있다. 여름에 을목이 태기하여 용개수 하는데 무기가 잠난하는 것은 절대로 싫어하니 이는 합격이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설기가 심하지 을목이. 용개수를 하는데라고 했어요. 용개수 하는데 무기가 다 투간하면 합격이라는 거죠. 만약 간목에 높이 투가 나요 토를 제복하면 거탕유창이니 수재는 될 수 있다. 간목이 무기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토가 많은데 간목이 없으면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니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5, 6월에 개수는 조우가 급하니 용신이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고 배합상 절대로 없으면 아니 된다. 만약 무기토가 개수를 극하면 조우를 잃은 것이니 이제 합격이다. 병화와 개수가 양투하고 다시 을목이 투가 나요 무토를 급제하면 일단 병화와 개수가 이제 같이 투가 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간목이 투가 나요 무토를 급제하면 선발이 당연하다 했는데요. 아니 을목이 있고 병화와 개수가 투가 나고 또 무토가 투가 날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꽉 차는데 병화와 개수가 없고 정화만 있으면 귀기가 약하다. 정화는 병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쓰임의 차이가 있으니 역시 평범한 사람이며 임수가 있으면 의식이 충분하다. 임수는 재물이라고 했죠. 개수는 귀기를 주고 임수는 불을 준다. 정화와 임수가 병투하면 서로 합하여 청하지 않으니 귀하지 않다. 관을 못 쓴다는 얘기죠. 무기토가 혼잡하여 투가 나면 간목이 반드시 필요하나 무기토가 없으면 간목은 필요하지 않다. 간목은 무기토가 투간했을 때 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으로 쓴다는 얘기죠. 주중에 수가 없고 비겁이 투가 나지 않으면
수도 없고 비급이 투가 나지 않으면 기명종제이다. 이는 크게 부유할 수 있으나 기는 약하다. 이제 종제 같은 경우는 주로 부명이죠. 천원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얻는다. 이제 종제는 천옥으로 인해서 부귀하다. 주로 부자 된다 그 말이죠. 주로 뭐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 많은 처가와 인연을 맺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가정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죠. 아예 깨끗하게 지지에 제국을 이루고 천간에 제가 투가 나면 좋아요. 그리고 절대 겁재가 투가 나면 안 좋습니다. 비견 겁재. 정화와 임수가 병투하면 서로 합하여 정하지 않으니 귀하지 않다. 이건 좀 했네요. 주중에 수가 없고 비겁이 투가 나지 않으면 기명종제이다. 두 번씩 읽었습니다. 자, 을목의 종격은 간목과 같지 않다. 간목하고 다르죠. 양간은 종기는 가능하나 종세하기 어렵고 음간은 종세하니 정의가 없다 했어요. 이 말은 양간은 종기는 가능하나 종세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많으면 기는 그쪽으로 쏠리는 건 가능하나 세력까지 내가 그쪽 세력에 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간은 종을 쉽게 하지 않는다. 음간은 종을 쉽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진짜 양간은 뿌리가 있으면 절대 종하지 않아요. 음간은 종세하니 세력까지 다 종을 해버리니까 정의가 없다 했어요. 일종의 좀 의리가 없다고 보면 되죠. 돈 많은 여자 있으면 잘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6월의 간목은 비록 토가 많아도 미토는 목의 묘고이므로 간목이 약하게 보여도 종하지 않으니 반드시 인수가 있어야 하고, 이제 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다신약이니까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목인 경우에 없으면 운에서라도 만나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종하지 않고 인수가 없으면 제다신약이 돼서 더 가난합니다. 인수가 있으면 좀 받아먹는 게 있어요. 을목은 음간이니 간목과 다르다. 사주에 토가 많으면 종제로 논할 수 있다. 단 인수를 만나면 종할 수 없으며 인수가 있어도 생하지 못하면 종할 수 있다. 이제 간목은 인수가 옆에서 생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간목은 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다 신약 같은 경우는 인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을목은 저기 연지에 있는 인수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목은 비견이 있으면 종할 수 없으나 을목은 비견이 있어도 무근이면 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의 상생이 있으면 절대로 종격을 논할 수 없다. 종격은 인수가 없는 것이 조건이다. 이제 비견도 마찬가지예요. 비견이 뭐 뿔이 없으면 종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면 천간에 비견이 있고 뿌리가 없어도 쟤는요 종사라고 또 달라요. 종살은 될 수 있지만 종제는 비견이 있으면 종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엎드려 있다가 비급 운이 오면은 다시 합세를 해서 딱 일어나요. 그럴 때는 예상 외의 일로 큰 패배를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가정으로 봐야 되겠죠. 혹 일파 무토가 투가 나고 비견이 없으면
죄다 신약이니 종래는 부옥빈인이다. 부옥빈인은 큰 집에서 살아도 내가 그 집 주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주로 그런 경우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죄다 신약 같은 경우는 간목에 기토가 많이 있고 무토가 없으면 종할 수는 있으나 가종이다. 이제 종은요, 이 종제도 그렇고 종살도 마찬가지예요. 양간은 천간에 양간이 투간해야만 종을 합니다. 편제가 투간하거나 칠살이 투간해야만 종격으로 논할 수가 있어요. 을목에 무토가 많이 있어도 기토가 없으면 또한 가종으로 보아야 한다. 을목과 무토가 많이 있어도 편제가 없잖아요. 편이 꼭 그 투간을 해야 합니다. 종살, 종제는. 그는 양간, 음간 모두 똑같아요. 양간은 양간이 있어야 종하고 음간은 음간이 있어야 진종이 될 수 있다. 종이 안 되면 죄다 신약이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만약 병신이 합하하여 도박과 주색으로 가산을 탕진하니 종단에는 윗사람을 계성하는 자식이 아니 된다. 이제 병신이 화수하면 병신을 용신으로 쓰는데 이거는 을목의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이제 미월에도 지금 그렇게 말을 했네요. 특히나 가을에 금기가 세잖아요.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하는데 이 병신이 합을 해버려요. 용신을 못 쓰게 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주색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는 주색 도박에 빠지면 남자한테 미쳐서 돈 다 날라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알아가지고 그쪽에 돈 다 탕진하고 노름하고 그러다 보면 윗사람을 계승하는 자식이 아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윗사람을 잘 모실 수 있는 자식이 아니다. 엄마, 부모 이렇게 부모 계시면 그 돈까지 갖다가 다 탕진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고요. 종단에는 그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예문은 한번 가지고 올게요. 합화수가 되면 용신을 기반하니 종단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식이 아니 된다. 합화수가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혹 일파 을목이 병화와 계수를 만나지 못하면 일명 난시무주이니 고생하며 바쁘게 일해야 한다. 더하여 지지에 신금이 많이 있으면 승도의 무리다. 병화가 없고요. 지지에 신금이 많으면 진짜 승도의 명이 맞아요. 이 사주도 한번 가져올까요? 승도의 명. 난신무주는 몸이 고달프도록 힘들게 일해도 신하들만 난립하니 거두어줄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두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선생님하고 달라요. 일파 간목에 병화와 계수가 없는데 또 경금도 없으면 이 사람은 일생 허구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지 않다. 일파 간목이 있다는 것은 겁재만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병화와 계수, 용신이 없으면 어렵죠.
그리고 일파감목이다라는 것은 이럴 때는 경금이 필요합니다. 경금이 이 겁재를 쳐줘야만 돼요. 그래야 나한테 복이 주어지죠. 안 그러면 돈이 생기면요 겁재가 다 뺏어가요. 그리고 맨 겁재 따라 어디 돈 될 거 없나 그러고 남의 거 뺏을 생각하고 일 안 하고 얻어먹을 생각합니다. 천간에 겁재가 뭐 2개 이상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또 목화 통명이 되면 괜찮아요. 병화와 개수가 없을 때 그러면 궁급쟁제밖에 더 되나요? 그죠?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극제하면 모사를 꾸미는 꾀가 많은 사람이며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는 사람이다. 또한 욕심이 많고 덕을 깨트리며 품행을 닦지 않는 것은 남녀가 하나같이 똑같다. 그래도 이 비경급제가 간목이 많아서 궁급쟁제보다 낫겠죠. 모사를 꾸며도 먹고는 살 거잖아요. 간목이 있어서 을목을 방신하고 도울지라도 개수와 병화가 없으면 목에 생의가 없다. 살아갈 의지가 없다. 비록 경금이 간목을 극제하여도 치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다. 경금을 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목은요, 특히나 을목은 병화와 개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을목은 물이 너무 많아도 살아가기 어렵고 물이 너무 적어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은 뭐 물이 좀 많아도 수가 많아도 딱 버티잖아요. 갑인 이런 게 있으면. 총괄하면 하월의 을목은 개수가 먼저이고 병화는 참작하여 치용하며 경금과 신금은 그 다음이다. 이제 경금과 신금은 약으로 쓰는 거죠. 아니면 여름에 수가 투간했을 때 금생수 해주기 위해서, 수를 생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금이 많으면 병화를 참작하여서 쓴다 했죠. 여름의 을목은 오로지 개수가 중요하니 먼저 개수를 치용하고 금수가 많으면 병화를 치용한다. 이럴 때도 뭐 연에 경금, 신금이 있고 월에 개수가 있으면 여름에는 굳이 병화가 필요하지 않아도 한여름에 뜨거울 때 관인상생, 살인상생 하면 괜찮아요. 여름에 을목은 덥고 건조하여 생기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조우가 급하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을목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금수가 많으면 병화를 먼저 치용한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